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어제 저녁에요. 제 친한 후배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유튜브 운영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유튜브 댓글이 지금은 제가 승인을 눌러야지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 댓글도 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댓글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걸르는 시스템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제 후배가 하는 얘기가 일단은 모든 댓글을 다 수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소통의 장으로 삼으시라, 그렇게 의견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기 전에요, 댓글 설정을 거의 대부분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의 증시 토크를 오래 봐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저희 블로그와 이제 다음 증시 칼럼에 올라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요, 영상 중에 댓글 중에 재밌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제 후배가 한 얘기가 그냥 쓱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는데, 어제 독자분 중에 한 분이 남겨주신 좋은 질문, 그 질문이 오늘 증시 토크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식 투자 원칙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독자분이 어떻게 남기셨길래 이렇게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자, 그 원칙. 제가 자주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원칙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이모티콘 뿌잉뿌잉 달아주셨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흘려 읽을 수 있는 그런 답글이긴 한데, 근데 문득 제 후배가 했던 얘기도 있고, 우연히 저 댓글을 보는 순간 그게 이제 서로 겹치면서 그래, 맞다. 한편으로는 제가 투자 원칙을 자주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뭐랄까, 이게 좀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의 증시 토크에서 이러한 투자 원칙에 관한 글들은 제가 간헐적으로 종종 써왔죠. 자, 그러면서 가치 투자와 뭐 자산 배분 전략 기반으로 투자 원칙을 세우시라라는 주제로 해서 아마 한 달에 한 5건 정도는 이제 관련한 어떤 연구 자료라든가 분석 자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개념들을 증시 토크 글로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1년에 올리는 글이 240개에 이르다 보니까요, 요게 이제 묻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개념을 좀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혹은 뭐랄까, 이게 이제 제가 막 연구를 하다가 떠올라서 정리한 거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정형화된 뭐 커리큘럼에 의해서 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늘부터 새해가 됐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부터 해서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에 관한 글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 오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제 투자 원칙 관련한 시리즈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한 2번? 그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투자 원칙 뭐 이렇게 세우는 법, 이런 식으로 제가 카테고리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뭐랄까, 이 글마다 너무 지겹게도 이런 말을 쓰고 있죠. 투자 원칙을 꼭 세우시라, 자기만의 방법을 세우시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뭐랄까 두리뭉실하다라든가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요, 조금씩 이제 수긍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직관에 의존한 감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 주주의 비율,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주주의 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에서는 한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 비율이 자 41.6%, 28.6% 더해서 60.2%예요. 거의 몰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요, 뭐 본인이 어떤 뭐 나름대로의 규칙은 세워두시잖아요. 얼마에 샀으니까 내가 뭐 10,000원에 팔아야지 뭐 이런 식의 규칙이 세워지지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이게 규칙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니까, 명확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상황이 바뀌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임의로 직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손실난 종목은 내 자존심상 절대 손해보고 못 판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고,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한 20%, 30% 됐던 종목이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게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직관, 감정이 막 확 타오르면서 난 비록 10,000원에 팔 거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미 뭐 20% 올랐으니 여기서 끊어야지 하고 탁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문제는 그렇게 올라간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다 오른 다음에 추격 매수했다가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이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투자 원칙은 무조건 정형화해서 매뉴얼화해서 투자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이 투자 원칙, 그 투자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이게 이제 크게 투자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겹치기도 하고, 이게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수만 가지로 나뉘지만, 크게 구분하면 모멘텀 전략과 가치 투자 전략,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범주에 따라서 투자자의 성격에 맞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전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가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덜하죠. 안정적인 성향이 좀 많습니다. 뭐 대신에 이제 좀 하위 이제 트리로 내려가서 이제 모멘텀 전략에도 수만 가지 전략이 있을 거고, 가치 투자 전략에도 수만 가지 전략이 있을 텐데, 그 범주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가치 투자 전략이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모멘텀 전략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하는 모멘텀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성향을 보면 모멘텀 전략은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가치 투자 전략은 좀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 전략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대다수가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치 투자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한 10분 중에 9분 정도는 모멘텀 전략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세가 붙는 종목을 따라 붙는다라든가, 혹은 뭐 소위 얘기해서 상따 전략,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상한가 따라잡기. 그런 전략도 다 모멘텀 전략이고, 그리고 뭐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추세가 돌아섰을 때 들어가는 그런 것도 다 모멘텀 전략의 다 아류, 예, 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가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차분한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예, 좀 무서운 거를 좀 싫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주식 투자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모멘텀 전략을 썼습니다만, 자, 지금은 완전히 가치 투자 전략, 이거를 아예 체계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멘텀 전략을 초창기 때처럼 계속 썼다면요, 아마 병 났을 겁니다. 큰 병. 예. 이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겁이 많은 분이 모멘텀 전략을 쓴다 한다면요, 아마 이분은 병 날 겁니다. 며칠 안 있다가. 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 트레이더로 활동하던 제 지인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저녁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맥주 한 잔, 그때는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맥주를 한 잔 짠 하는데 그 친구가 손을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예.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거죠. 예. 모멘텀 전략을 썼는데 그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그 친구가 그래도 예, 좀 강한 그 인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견뎠지. 만약에 저처럼 겁쟁이라면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참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투자 관점이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 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 투자하는 것을 보면은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은 내 성격, 투자 성향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가치 투자 전략, 모멘텀 전략 요 특징들을 알아가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전략들이 어떠한지 하나하나 알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가치 투자 전략과 모멘텀 전략을 오늘은 개념을 이야기해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개념들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모멘텀 전략과 가치 투자 전략의 특징을 하나의 표로 이렇게 개념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모멘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확실히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하고 추세가 꺾였을 때 매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추세 분석을 통해서 하락 추세 있다가 이렇게 탁 돌아섰을 때 매수, 딱 올라갔다 꺾였을 때 매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것도 다 이제 모멘텀 전략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좋죠. 예, 딱딱 맞아떨어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합장을 만나면요, 여기 제가 폭망이라고 써놨네요. 예, 그야말로 폭망입니다. 예, 최근 2010년대 내내 보합장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근히 모멘텀 투자 방식이 소위 얘기하는 속임수 신호, 휩소 신호에 휘말려서 매매할 때마다 손해가 늘어나게 됩니다. 시그널이 나왔나 해서 매수했더니 툭 꺾이고, 매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 그리고 다시 사고, 또 꺾여서 매도. 이게 반복되면은 예, 이게 뭐랄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수익률이 쭉 빠지게 됩니다. 모멘텀 전략이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듀얼 모멘텀이니 모멘텀 스코어 방식이니 그런 게 이제 개발되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모멘텀을 쓰십니다. 예. 자, 그리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모멘텀이 있기 전에 적정한 가격 언더에 있으면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면 매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샀다가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다만 가치 투자 방식 같은 경우 저가라고 샀는데 더 하락하는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심리적인 갈등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승했을 때 좋은 가격, 적정 주가에서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더 상승할 때는 이게 사람 애간장이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크게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가치 투자 대가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 투자 같은 경우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추세가 있을 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버블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버블 단계에서 묻지마 투자가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화폐 광풍 때 모멘텀 투자가 버블 끝단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요약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 다이나믹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세를 계속 추적해야 돼요. 직장인들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서 매일 시세 보는 게 다 모멘텀 투자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능적인 투자자분들은요, 아예 이걸 프로그래밍화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구축하시기도 합니다. 자, 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방식에 비해서 좀 늦게 진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사고 좀 늦게 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추세를 타면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 또 여기서 구분을 하면 단기 장기 모멘텀으로 특징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단기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우 공격적이에요. 추세가 살면 확 들어갔다 꺾이면 확 털고 이게 짧게 될 텐데, 장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자 수준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멘텀 방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를 활용한 방법도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섰을 때 매수, 꺾였을 때 매도. 이것도 모멘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거의 2년에 한 번 매매가 됩니다. 정말 길죠?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적 지표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512평이니 스토캐스틱 15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발 맹신하지 마시기라.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경제 TV에서 어떤 전문가분들이 512평선은 생명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시간 지나면 5일이라고 했던 사람이 7일로 바꾸고 10일로 바꾸고 막 바꿉니다. 그래서 저거는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백테스팅하고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모멘텀 전략은 휩소, 속임수 신호가 발생하면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치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모멘텀 전략에 비해서 공부할 게 정말 많아요. 가격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밸류에이션, 기업 리스크, 기업 질적 분석 등등등, 정말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모멘텀 전략은 가격만 보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호하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가 적다는 것은 한편으로 수익 기회가 가치 투자 전략에는 많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멘텀 전략보다는 빨리 진입하고 빨리 나오기 때문에 밸류 트랩에 빠질 수도 있고 미리 팔아서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 가치 투자 개념 그리고 모멘텀 전략, 요게 이제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거를 한 번에 아우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자산 배분 전략은 마치 항공모함처럼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주는데, 모멘텀 전략을 활용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가치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모멘텀 전략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모멘텀 스코어를 활용해서 안전자산, 주식자산 비중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가치 투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가치 투자 방식을 활용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원칙에 관한 증시 토크를 해서 좀 내용을, 개념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투자 원칙을 이야기하려면 이게 막 전공서적 1000페이지짜리처럼 정말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자, 올해 증시 토크에서 간간히, 시리즈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에 아마 큰 나침판이 되어 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원칙을 강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답글 막 올리시는 대로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자, 우리 독자님들의 자, 애정어린 답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답글 올려주시면서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길었네요. 자, 여러분들의 힘찬 의견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답글을 남겨주실 때는 뭐 증시 토크 내용도 괜찮습니다만 뭐 유튜브 영상, 제 영상에 관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주시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차후에 한번 반영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점심을 좀 늦게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이제 증시 토크 글 쓰고 나면 여의도 증권맨들 모두 다 점심 먹은 이후에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무엇을 드시는 게 오늘 내일이 되겠죠, 보통. 내일은 무엇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먹어보고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